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전영현 부회장이 1960년생이죠. 저하고 동갑인데 올드보이죠. 퇴역을 해야죠. 퇴임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냥 죽을 쓰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24년 5월 21일 날 부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으로서 총책임자로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HBM의 성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게 챗GPT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은 잘 나왔죠. 삼성전자가 HBM3E를 퀄 통과를 하려면 세 가지입니다. 품질 불안을 해결을 해야 되고,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일이죠. 근데 저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근데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코어를 통과를 못했지만은 사실은 AMD AI 가속기 요기에다는 8단 12단이 벌써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AMD의 점유율이라는 게 뭐 10% 미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이 작은 거죠. AMD가 좀 힘을 내주면 삼성전자도 그런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너무 강력한 거죠. 전영현호 삼성 반도체 HBM 정면 돌파 1년 성과는 어떻게 됐냐. 사실은 HBM을 정면 돌파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원A, 원B, 원C D램입니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왕년에는 메모리 그 개발에 뭐 신화적인 뭐 그런 성과를 냈지만은 지금은 1년 만에 뭐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2019년에 삼성전자가 HBM 연구팀을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22년 말부터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 시장이 엄하게 커버렸죠. 삼성전자가 한 5년 정도를 날려먹었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천하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년 만에 그냥 뚜렷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년 5월 21일 날 삼성의 구원 투수로 정년을 해야 하실 분이 지금 현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6월, 7월 요 정도 되면 무슨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기술 리더십 회복은 HBM4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중장기 반등.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은 HBM3 8단 12단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거죠. 1년 전 구원 투수로 이제 반도체 위기 돌파를 맡은 전영현 부회장. 작년에 여기 그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했을 때 찌라시도 엄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반도체 총괄로 들어와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메모리라든가 배터리는 여기에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를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 그림도 챗GPT가 그린 이미지입니다. 원래 사진보다는 훨씬 젊게 잘 나왔습니다. 자, 위기의 징후들을 한번 살펴보죠. 실적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잘했던 건 뭐냐면 스펙에 맞는 DDR3라든가 DDR4, DDR5 이런 것들을 그냥 대량으로 찍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대량 판매하는 게 그 뭐 수월한 그런 어떤 영업 전략이었지만은 이게 AI가 시장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삼성전자의 전략이 완전히 잘못된 구시대적인 돼버린 거죠. 고객 맞춤, 커스터마이징 이게 안 되면은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완만히 증가했지만은 매출은 늘었어요. 작년인가 300조가 넘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24년 2분기에 6조 4,500에서 3분기에는 3조 9천억, 4분기에는 2조 9천억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25년 1분기에는 1조 1천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2.4%,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 24년 4분기에 비해서 62.1%를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천하의 삼성이 실적 부진 때문에 이게 공개 사과를 한다는 게 참 이런 것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삼성 역사상. 주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도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뭐 5만 3천, 뭐 5만 5천 이게 이제 20일 기준인데 이런데 5만 뭐 초반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삼성전자가 망해가지고 청산하는 기준입니다. 5만 원만 초중반이.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24년 5월 21일 날 취임했을 때는 7만 8,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55,900원 1년간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으니까 대략 한 500만 정도의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위가 하락했죠. 메모리 반도체 D램 점유율이 33년을 1등을 하다가 30년 역사의 SK 하이닉스한테 36%에 34%로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HBM 분야 대응 지연으로 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지금 어려움이 한눈에 보이죠. SK 하이닉스 D램입니다. 36%, 삼성전자 33%. 아마도 요게 아마 2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고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을 잘 만들고 HBM3E 12단 이런 거 잘 만들기 전에는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볼 것도 없고요. TSMC가 67.1%, 삼성전자가 8.1%. 그런데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아주 뭐 이게 지금 닌텐도 게임기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8나노 이런 데서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 이제 평택 캠퍼스에 4나노 그 이하짜리 이제 그 레거시 파운드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6월부터 풀캐파 가동이 되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이제 HBM에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세 번째로 써놨지만 원시 D램 재설계 및 공정 개선이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HBM 전담 조직을 확대를 하고 2019년에 해체했던 그 연구소를 또 하고 메모리 사업부를 통폐합하고 설비기술연구소 패키징팀 DS 부분 직속 배치를 하면서 그래서 이 전영현 부회장이 1인 3역을 해요. 그래서 HBM4에서 10나노 6세대 원시 D램이죠. 원시 D램이 제가 방송을 했지만 지금 한 40%가 목표고 그 다음에 양산 수율이 60%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도 잘 돼야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DS 반도체 부문장, 메모리 사업 부장, SAT 삼성기술원이죠. 원장을 겸직을 한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세 개의 역할을 하냐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그래서 기술 현장이라든가 연구개발 총괄주의 1인 3역을 하는데 잘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아직도 과도기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HBM 품질 인증이 지연되고 있어요.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의 기술 격차를 해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은 국내에서는 KS 마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KS 마크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모든 데를 그냥 무사 통과 AMD까지 다 갈 수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높은 벽을 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뭐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6월 중에 12단 HBM3E의 콜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뭐 그래봐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삼성이 약속한 시간이 만일 젠슨 왕이 한마디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 여파도 있죠. H20이라든가 모든 종류의 HBM을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를 해버렸어요.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신뢰 이제 회복이 미진한 거예요. 고객사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입니다.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향후 계획 및 전영현 부회장의 발언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HBM4는 맞춤형 커스텀 제품이죠. HBM3 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말로만 하는 걸 안 믿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짠 하고 제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콜 통과라는 성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리더십 회복을 통해서 주주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부 역량을 집중 강화하고 양산 체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은 저렇게 기다려주지가 않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보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그 DS 부분에 부회장으로 오른 지 1년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반 다지기를 했을 겁니다. 방향 설정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HBM에서 기술 우위 회복이야 시장 신뢰 회복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은 급해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급하거든요. 그래서 25년 이후에 HBM 양산과 실적 회복이 핵심 무대가 될 겁니다.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전영현 부회장이나 이런 그 실무자들은 앞세워 놓고 실적인 그룹의 오너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를 했으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영현 부장이 취임 1년을 했습니다. 저분도 개인적으로 무슨 성과를 내고 싶었겠지만 아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영현 부회장도 약속했던 것처럼 6월과 7월 사이에 HBM3 12단이 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많은 매출과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어느 정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HBM4를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드디어 삼성이 SK 하이닉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HBM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입지를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